윤종신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지은 씨, 임필성 감독님, 정공 감독님, 김종관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르소나를 통해서 4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종신 씨와 이지은 씨 그리고 감독님들까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인데요. 그리고 오늘 얘기 말씀 못 드린 게 첫 번째 에피소드 이경미 이경미 네. 감독님께서 지금 영화 촬영 중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점점 더 알아가고 싶은 페르소나,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토크.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중에는 진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저와는 오래전부터 이제 잘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페르소나를 통해서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배우 이지은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뵙겠습니다로 한번 토크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먼저 이지은 씨, 영화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직 얼떨떨하고요. 찍은 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확실히 좀 후반 작업도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기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제작 발표회가 벌써 또 왔다고 해서 이제 정말 곧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밤잠도 좀 설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첫 영화 도전이 굉장히 설레는 작업이었을 텐데, 네. 거기다가 정말 최고의 4분의 감독님과 작업을 하셨어요. 이경미, 임필성, 전공, 김종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 소감도 여쭙고 싶어요. 우선 신기했어요. 이런 제안이 저한테 온 것도 신기했고, 또 제가 4분 감독님 영화를 또 모두 좋아하고 봤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 처음 감독님들과 미팅 가졌던 자리에서도 제가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인데 너무 좀 쉽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벌써 합이 좋다라는 생각을 첫 미팅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러면 재미있는 작업이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신선한 시도라서 4분의 감독님이 저를 보고 되게 다각도로 저를 이제 해석하셔서 4가지 캐릭터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단기간 안에 제가 4가지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내야 하는 도전이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의 또 다른 이지은들, 네. 볼 수 있는 페르소나입니다. 윤종신 씨, 영화 행사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품에서 배우로 또 활동을 하셨었는데, 2002년에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네. 정말 소수의 분들이 본 작품이었지만 정말 배두나 씨하고 좋은 작품. 네,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윤종신 씨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음악계와 예능계에서 정말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윤종신 씨인데, 문화기획자로 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제작자. 저는 정말 이제 뒤편에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음반이나 이런 데 프로듀서로 있은 적은 있었지만, 특히 페르소나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톡에 보면은 제 철학이 있는데, 노래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 가만 보면 영화도 이야기고 광고도 이야기고 드라마 다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궁금해서 어느 날 감독님들의 단편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단편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고 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15분, 20분들이.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감독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봤더니 단편 영화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단편 영화는 그냥 습작처럼, 제 실험처럼 하는 거죠. 근데 아니 감독님, 이거를 어디선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항상 유튜브에서 그냥 볼 수 있고 왜 이거를 놔두세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15분, 20분, 30분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감독님들이 장편 찍었을 때보다 단편을 찍었을 때 훨씬 더 본인의 창의력이 있는 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단편 영화 작업 한번 해보시죠라고 감독님들 만나다가 중간에 회의 중에, 그러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여러 감독님과 한 배우 그런 얘기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좋을까 또 그렇게 발전되다가 갑자기 아이유, 지은 씨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 저희 조영철 대표가 예? 아이유의 예전에 또 앨범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아이유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우리 지은 양, 배우 이지은 양이 지금 캐스팅이 된 거죠. 이게 될라 치니까 그렇죠. 착착 해결이 됐네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획의 아이디어 중에 특히 임필성 감독님하고 얘기를 특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임필성 감독님 특히 얘기해서 죄송한데 찍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특히 장편은 너무 길지 않냐고, 몇 년에 한 번씩 작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들의 작품이 나오는 기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근데 아이디어는 막 7, 8개, 10개씩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중에 단편 아이디어는 정말 제가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길지 않은 제작 과정과 예를 들면 회차 수가 좀 적게 가더라도 단편의 과정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지면서 좋은 기획으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얘기로 해서 의기투합이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또 역시 페르소나나 이 시리즈의 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많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페르소나. 네. 정말 제작자로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느낌이 또 사뭇 다릅니다, 윤정진 씨. 진짜 이 감독님들의 머릿속에 재밌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현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필성 감독님, 어떻게 이 페르소나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셨는지. 선배님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단편 프로젝트 때 장편처럼 얘기를 하신 느낌이. 그래야 쓰세요. 그러니까 종신 선배님이랑은 이제 그 전체 관람가라는 JTBC에서 했던 프로그램, 예. 네네 단편 프로젝트 때 처음 뵀었고, 그리고 또 제가 뮤직비디오도 같이 2편 정도 작업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좀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을 구현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씨가 참여해 준 게 감독들한테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설마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하여튼 그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창작의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좀 기존의 제작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정공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셨는지. 저도 작년에 소공녀라는 작품을 개봉을 하고 이제 긴 휴지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작품을 좋게 봐주시고 구직 활동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래도 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선배 동료 감독님들,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과 그리고 지은 씨라는 너무 큰 산을 이제 앞에 두고 고민을 좀 오래 하는데, 임필성 감독님이 되게 사력 있고 감동적인 장문의 문자를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이게 이유가 됐습니다. 또 우리 임필성 감독님이 숨은 1등 공신이네요. 그럼요. 예. 저는 원래는 저랑 술 먹어서 조금 더 찌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조금 날씬해지셨어야 되는데 바빠서. 예, 저랑 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TMI. 자, 김종관 감독님. 김종관 감독님은 선배 컨셉이 TMI인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하게 되셨는지. 예, 저는 이제 주로 좀 작은 예산의 영화를 많이 해왔고, 제가 단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한테는 단편 작업이 굉장히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세어보면 한 20몇 편 정도 단편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뭐 평가가 되고 봐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이 있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그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단편 영화로는 흔치 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장점을 느꼈고, 또 그 이지은 배우의 어떤 그런 굉장히 처음에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채로운 매력들 중에 하나를 또 담당해서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콜라보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지금 감독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심에 이지은 씨가 있는데 진짜 배우 이지은 씨의 모습을 결이 다른 감독님 네 분이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기 다른 네 캐릭터의 개성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우리 이지은 씨와 이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화의 키워드를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네, 러브세트 이경미 감독님 작품인데요. 저기 해시태그를 보면 키워드 중에 분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함. 네. 자, 윤종신 씨, 이경미 감독님을 대신해서 러브세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소개하기 쉽지 않은 작품. 예. 저는 뭔가 정의화하기 힘든. 그렇다면 이지은 씨의 어떤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영화 보시지 않았나요? 예? 영화 보셨어요? 봤죠.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영화. 예. 근데 이지은 배우의 모든 감정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감정이. 예. 특히 분함이라고. 분함이 거의 있어요. 95%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뒤쪽에 가면 저는 배우 이지은의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 아, 처음 보는 근데 전 되게 짠했어요. 그 표정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지은과 배두나의 정말 숨 쉴 수 없는 열연 연기 대결. 일부러 대결하는 건 숨막히는 아니지만 연기 대결. 예 그게 숨막히는 연기 느껴지고 대결. 저는 특히 이지은 배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영화에 남아요. 처음 보는 이지은 씨의 표정이었던 예,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 러브세트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였던 과정이 좀 궁금해요. 분함이라고 키워드가 돼 있어서 네.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좀 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제가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터뜨려 버릇을 잘 안 해서 이 연기를 할 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경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상황을. 네네. 그리고 테니스를 제가 또 좀 꽤 배워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고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근데 계속 그걸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며칠 동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연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오래전 중학생 때부터 봤는데 맞아요.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참 차분한 성격인데 이지은 씨의 또 다른 이지은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네. 화도 진짜 직접적으로 내요. 아, 직접적으로 네, 냈나요? 굉장히 직접적인 직접적인 표현으로. 국제적으로 냅니다. 구체적이고 영화 보시면 압니다. 직접적인 화를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작품 키워드 만나보시죠. 썩지 않게 아주 오래 임필성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자, 지금 키워드를 보면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독님, 이지은 씨 어떤 점을 그려내려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품은 이렇게 뭐 표현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이렇게 그 남성들의 어리석음이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모티브가 돼서
그게 하나의 되게 기이한 러브 스토리처럼 흘러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스토리를 좀만 얘기해도 이게 스포일러가 돼서. 이게 감독님들이 저희 얘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화가 하나하나씩 짧잖아요. 그 그쵸. 얘기하다 보면 영화를 다 얘기하게 되죠. 단편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그것만 여쭤볼게요. 감독님에게 있어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보시면 없는 아시겠지만 일이구나. 실화가 아니다라는 네네, 거 밝혔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는 일. 있으면 큰일 네네네, 나는 네. 실화 아니다. 여기까지. 예. 자, 그렇다면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 지은 씨는 이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가장 어려웠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화나 책으로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두 주인공 둘 다 좀 독특한 캐릭터라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나눴고 근데 감독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서 저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좀 몰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그 지은 씨의 그 잼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짜, 예, 그 노래에서 사실 좀 영감을 받은 스토리였어요. 그 노래가 어떤 두 남녀에 관한 어떤 도발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이 되게 큰 영감을 줘서 시작하게 됐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영감을 받아서 영화로 풀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네. 이 제목이 그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그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옵니다. 지은 씨 굉장히 네, 슈퍼스타다운 멘트였어요. 이번에 정말 페르소나를 연기하시면서 정말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였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작품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키워드 만나보시죠. 키스가 저런 표정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고은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가부장제 박살내기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나가서 저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키워드로 저희가 크게 뽑았습니다. 네, 네. 이거 오늘 메인 제목이 될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쨌든 지은 씨한테 누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러면서 또 저도 재밌고 흥미로웠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여고를 나왔는데 사실 교복은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여자 학생을 다룰 때 교복을 입고 많이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들어가면 바로 체육복 입고 친구들하고 대부분 그랬죠. 네,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씩씩하고 재밌었던 친구들이 좀 그립기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지은 씨가 그 나이 때 일을 하시느라고 좀 자유롭게 막 못 놀았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영화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네, 예, 어떻습니까? 지은 씨는 이번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정고은 감독님과 함께한 작업의 방식이 가장 좀 독특했어요. 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 감독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상대 역의 신달기 씨와 함께 이제 셋이서 작업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대본을 보고 막 읽는 리딩이라기보다 감독님께서 되게 좀 독특한 훈련을 좀 많이 시키셨어요. 이렇게 마주 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말을 해라. 근데 즉흥 연기죠. 네, 상대의 상태를 읽어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푹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감독님이랑 달기 씨랑 저랑 셋이 앉아서 서로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금방 친해졌고 그게 또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된 저는 사실
정건 감독님께 진짜 놀랐던 게 그렇게 또 이끌어내신다는 게 연기를 그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구나. 네. 편안함 속에서 네, 진짜 그- 모습을 이끌어내는. 네. 리더십에 진짜 놀랐어요. 지은 씨, 지금 정고은 감독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만족하고 계세요.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고 계시다.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밤을 걷다.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예. 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네, 이게 다 맞네요. 꿈이 있고 밤거리가 있고 산책이 있고 네, 다 맞는 내용인데 제가 처음에 이지은 배우를 만났을 때 이제 여러 이제 무리의 사람들과 이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 이제 뵀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인상이 그때 되게 좀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좀 나른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좀 쓸쓸함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에 좀 녹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좀 연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연인들의 어떤 연애 감정에 방점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저와 또 저의 가까운 사람, 또 이지은 배우는 이지은 배우의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또 오래된 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지은 배우의 쓸쓸함을 보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지은 씨는 어떠셨나요? 이번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제일 먼저 촬영을 한 작품이고요. 글도 사실 제일 먼저 받았던 작품인데, 읽고 어떤 단편 소설을 한 편 읽은 것처럼 딱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다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또 김종환 감독님의 작품을 또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또 저도 그 안에 분명히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었던 그 글이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너무 운이 좋게도 정말 요즘 만나기 힘든, 습기가 전혀 없고 쾌적한 여름밤에 마지막 한 3일 정도, 그때 저희 촬영 시기가 딱 겹쳐서 정말 그 새벽에 그 거리들을 걸으면서 꿈을 꾸듯이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그야말로 걷고 싶은 네, 밤이었네요. 네. 예. 자, 꿈을 꾸는 것 같은 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더욱더 궁금해지고, 이 네 편의 이지은 씨의 네 가지 모습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 궁금한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전공 씨랑 아이유 씨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감독님 같은 경우 이 작품의 키워드가 가부장제에 좀 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자체, 기획된 것 자체가 아이유 씨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니까 아이유 씨의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유 씨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유 씨의, 그러니까 감독님 생각하는 어떤 점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연관시켜서 좀 더 작품을 구체화했는지,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듣고 싶고요. 아이유 씨는 그런 가부장제에 맞서는 여고생, 내지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일을 해서 자유롭게 제대로 놀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직접 연기하면서 느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를 또 돌아보게도 됐을 것 같고, 관련해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아무래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아이유 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고 대화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 어떤 점에서 그게 음악적인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아이유 씨와 대화를 하면서였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된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 제가 조금 저의 촉을 믿는 편인데 지은 씨를 만나지 못하고 글을 썼지만 왠지 지은 씨가 저처럼 좀 체구도 좀 작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되게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정의로우신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쵸. 왠지 저랑 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느낌이?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실 저희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을 괴롭히던 좀 폭력적인 아버지들에게 약간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저의 로망을 너무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 네. 그래요? 지금 영화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화 왜냐면 끝났는데요? 가장 큰 반전은 진짜 끝까지 있기 제일 때문에 끝에 있다. 제일 끝에 있어서 예.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약간 정의로웠던 그 당시의 마음. 네, 그리고 그 지은 씨의 그 체육복 입고 계신 모습을 보고 되게 이거다 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 감독님께서 평소에 생각했던 이지은 씨의 그런 마음, 정의로움 그런 데서 이 작품을 하게 되신 거고 지은 씨는 어땠나요? 실제로 이 역할을 하시면서 좀 옛날 생각도 나시고 저는 이제 한나라는 캐릭터가 저와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또 전고은 감독님의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또 투영시킨 캐릭터라고도 저는 또 받아들여서 감독님을 좀 많이 관찰하기도 했고 아 감독님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다 이런 게 또 저는 연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제가 심달기 씨가 제 절친으로 나오는데 그 친구를 정말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극중 이름이 해복인데 해복이를 보듯이 지금까지도 너무 좋거든요. 심달기 씨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받았던 그 기운들로 정말인 것처럼 그 현장 분위기도 그랬고 스태프분들 분위기도 그랬고 감독님께서 워낙에 또 좀 이렇게 즉흥적이고 좀 단란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수학여행 온 것처럼 아주 막 이렇게 복작복작 재밌게 찍었었어요. 네. 정말 그 촬영장 막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네네. 그렇죠. 맞아요. 두 분이 합이 정말 좋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감독님을 관찰했던 이지은 씨의 모습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옵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네. 저 세 분의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가수 출신 배우라든지 좀 90년대 태어난 그런 여자 배우들 중에서 좀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우들이 많은데 아이유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하고 아까 윤종신 씨가 얘기한 걸 보면은 조영수 작곡가 뭐 인연이 있어서 조영철 조영철 대표님.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다른 캐스팅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필성 감독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제 뭐 편의상 기사를 쓰시기 위해서겠지만 뭐 가수, 뭐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지은 씨가 그런 어떤 뮤지션을 뛰어넘는 되게 아티스트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아저씨라든지 그 전에 이제 드라마 작품들에서도 어떤 되게 영화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 되게 포텐이 넘치는 분이고 되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작업하기 전에 또 음악 팬으로서 되게 팬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다른 선택지라는 어떤 식의 생각보다는 지은 씨랑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쵸, 영화계 되게 뭐 90년대생들의 좋은 배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렇지만 또 음악을 하고 있고 이미 어떤 자신의 영역에서 한 영역을 이루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박혜수라는 배우랑 같이 또 했는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했던 좀 요즘 영화계가 한편으로는 어떤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보수적이랄까요? 좀 모험을 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이 작업이라는 건 계속 도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지은 씨가 사실은 되게 바쁜
분인데도 2달 내내 이 영화에 다 스케줄을 전부 내줬거든요. 본인이 하기 굉장히 힘든 어떤 훈련들을 해가면서 그랬을 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 페르소나는 값진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공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된 상황이라서 그냥 그런 저도 좀 사실 제가 지은 씨라면 이런 선택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저도 마지막에 왔으니까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본도 없는데 무조건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이게 주체적으로 깃발을 먼저 꼽으시고 이렇게 제가 아직 검증이 안 된 신인 감독인데도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고 시나리오를 쓸 때도 사실 많은 제약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제약이 너무 없어서 좀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용감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되게 좀 감동적.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제약이 없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 김용관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이지은 배우를 캐스팅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이지은 배우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들어왔고 실제로 첫 대면에서 어떤 저는 이제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믿고 의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연기를 해줘가지고 그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질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페르소나는 앞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이지은 양 편이 첫 번째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페르소나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2가지의 진행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가 정해지고 감독님들을 계속 찾아뵙고 섭외하는 방법, 아니면 감독님들을 만나다가 어떤 네 분의 감독님 정도가 저 그 배우랑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배우를 섭외해 주세요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먼저 인선이 되고 페르소나의 배우가 만들어지는 방법, 그리고 배우가 정해지고 감독님들을 또 저희가 섭외하는 방법, 이런 류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마 우리 이지은 양 페르소나 이지은 편은 아마 앞에서 말한 우리 이지은 양이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감독님들도 대충 저희가 만나는 봤는데 이미 거의 인선이 된 상태에서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다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이지은 편 페르소나는 이렇게 계속 기획과 이게 반복되다가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 드리자면 전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러니까 진짜 저희 4명이 시나리오가 처음에 어쨌든 되게 자율적으로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누구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지향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이지은 배우도 미스틱도 그런 창작자에 대한 어떤 것들 포지션들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이제 놀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 향도 없고 지 양도 없었던 정말 그야말로 창작자들의 뜻대로. 사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창작자 우선이라는 게 출발이고요. 제가 좀 어쨌든 창작자로서 오랫동안 해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창작물이 마모되고 좀 보편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시리즈에 조금 분량이 짧은 시리즈물들은 충분히 우리 창작자 감독님들에게 전권을 드려도 우리는 충분한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감독님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고, 좀 놀라운 게 보통 이런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영화라든지 그럼 반응을 보고 속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제작자께서 이미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속편이 나올 예정이다. 확실한 거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다 들으셨죠? 이렇게 저는 근데 그 정도로 확신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다음 편, 다다음 편 이건 시리즈로 갈 것이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러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중앙. 지금 굉장히 많은데 기자님들 잠시만요. 중앙에 지금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나요? 왼쪽 뒤쪽입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TV 리포터 신나라 기자입니다.
이지은 씨가 이제 똑똑하고 영리한 배우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감독님 중 한 분 정도께서 작업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은 씨한테도 질문 드릴 건데 본인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실제로 자신이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 또 연기자로서 이제 언제 어떤 작품에서 조금 더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다가가게 됐는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작품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중에서 김종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했던 말을 약간 더 뭐 하면, 그러니까 뭐 저희 그 감독들끼리 사석에서 만나면 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영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되게 깊게 봐주고 이제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어쨌든 배우의 입장에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창작에서 저희가 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은 창작자들이 가져가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는 어떤 터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됐어요. 네. 저는 그 지은 씨랑 작업한 거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제일 좋았던 순간은 지은 씨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그런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랑 이성적인 밸런스가 되게 양쪽이 다 좋은데 용비어천가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 가장 그렇지만 제가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뭔가 본인을 딱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연기 내지는 감정 내지는 상황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진공 상태 같은 게 느껴지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지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유독 운이 좀 좋았던 게 좀 생각의 방향성이 많이 다른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 제가 못했던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에게 또 그것을 이해시켜 주실 만큼 또 깊은 분들이셨고 저도 제 의견을 이렇게 겁먹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다들 또 이렇게 포용력 있게 제 의견을 또 다 받아주셔서 그 합이 가장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방금 임필성 감독님께서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은 씨를 내려놓는 순간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분명히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은 씨에게. 네네. 연기를 할 때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딱 한 작품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마음가짐은 그대로였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워낙 연기를 하는 걸 꿈꿔왔었고 좋아했었고 가수 준비하기 이전부터 또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또 여러 작품들을 하면서 사실 막 그 진지함이라든지 뭐 임하는 자세가 더 커졌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연기를 대하는 자세는 진지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미숙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그냥 좀 작품마다 많은 분들께 배워갈 수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생각합니다. 이지은 씨가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느끼게 해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뒤쪽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네. 저 이지은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 영화로 되게 독특하게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좀 실험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데뷔작으로 선택을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시작하기 전에 좀 겁이 날 만한 프로젝트기도 하고 이제 뭐 제작을 하신 윤종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사실 이런 확신이나 뭐 롤모델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윤종신 씨는 왜 아이유 씨한테 이거를 제안을 줬는지 이렇게 좀 실험적인 곳에 함께 들어가자고 왜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아이유 씨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4개의 단편을 찍었는데 이 단편 중에서 딱 한 작품만 장편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면 어떤 감독님과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제가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화이팅. 예. 자, 일단
일단 아이유 씨 네. 굉장히 독특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 선택한 이유.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아니 너무 커졌지. 넷플릭스 감사합니다. 다 마찬가지 넷플릭스. 아니세요? 선배님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작품을 제안 받았을 때 진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조차 몰랐고 단편 영화 4편을 찍는다. 그래서 이건 좋다. 그냥 나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팬분들도 이렇게까지 막 거의 제작 발표를 하는데 기자분들이 이렇게 막 100분이 넘게 오시고 상상도 못했어요. 시작할 때는 두려울 일이 별로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뭐 넷플릭스 플랫폼도 아니었고 크게 뭐 제가 막 스코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다. 너무 신선하고 참 영광인 이제 시도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다. 자, 그러면 장편 발전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윤종신 씨, 왜 아이유 기자님, 씨였나요? 아이유 씨를 섭외를 선택이 아니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아이유 씨가 선택한 거죠. 아이유 씨에게 문의를 한 이유 전에 사실은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벌써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6, 7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저 혼자 프로듀싱으로 뭐 딴 가수나 저를 기획하는 일을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항상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회의할 때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 대중들이 이거 좋아할까? 근데 어느 순간 그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대로 난 이거 잘하는데 이거 좋아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게 더 우선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희 회사 안에서도 한 1, 2년 전부터 회의 때 금기어가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저희는 업자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찾아서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취향을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를 대중에게 좀 세게 말하면 우겨보거나 아니면 대중에게 제안해보거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하는 게 우리 직업인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가지고 더군다나 대자본이 투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이 많은 쪽으로 작품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좀 제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중에 분명히 답이 있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에 꽤 많은 정답이 있는데 많은 쪽이 안전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자들은 근데 감독님들 만나보니까 감독님들 머릿속에는 훨씬 더 번뜩이는 것들이 자본의 선택을 못 받고 있고 훨씬 더 재밌고 반짝반짝한 것들이 이거는 안 되지 않겠어요? 감독님 그게 왜 안 돼요? 이걸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획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기자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에 페르소나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데 전혀 저희들 물망에는 없었어요. 지은 씨가. 왜냐하면 언감생시 하겠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조용실 대표가 이렇게 저희 박관수 프로듀서하고 3명이서 호프집에서 술 먹다가 말이나 한번 해보죠 뭐. 그걸로 시작이 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인가 다음 날 형 지은이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재밌게 듣는데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은 씨한테 곡을 줬던 아이유한테 곡을 줬던 아이유를 떠올려봤는데 그때 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그 똘망똘망한 눈빛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지은은 생각보다 참신한 이야기, 참신한 시도를 제안해볼 만한 아이콘이구나. 사실 아이콘들은 새로운 거 하면 잃을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견고하게 자기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그걸 깨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과감하게 지은 양이 그거를 허락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고 감독님들도 다 좋아하셨어요. 진짜요?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의 접점이 있네요. 닮은 점이 있네요. 윤종신 씨와 이지은 씨. 뭐요?
접근이 다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 네, 사실은 모험성도 따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시도 중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도를 하는 편이고, 사실은 기존의 영화계나 기존의 가요계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쪽에 뚫고 들어가기는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안 하던 생각으로 좀 더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받아들이시는 감독님들이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고, 사실은 아예 대화가 불가했던 감독님들도 많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는 감독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린 감독님들하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임필성 감독님이 첨언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첨언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에 어떤 플랫폼이 정해지고 여기로 갈 거야라는 목표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무슨 즉흥 연주 하듯이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오게 된 게, 눈덩이 지은 씨가 사실 이 영화 찍으면서 그 정도 고생할 줄 몰랐을 거예요. 전혀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100대 앞에 있을지도 몰랐을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을 또 선택해준 넷플릭스한테도 감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오고 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기다렸던 그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은 씨, 네. 네 편 모두 장편으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아요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까? 마음속은 그렇지만, 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는 여기 현장에 안 계시지만 이경미 감독님의 정말 재은 씨, 그죠? 네. 이경미 감독님 정말 슈퍼스타인 것 같아요. 이럴 때 항상 없는 곳에 답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곳에서 답을 내는. 예. 러브 세트가 러브 세트. 왜냐면 이제 세 분 감독님의 영화는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 대부분 다 제시와 종결이 단편 안에, 심지어 그 짧은 시간 안에 있어요. 거의 있죠. 네. 근데 경미 감독님 작품이 내 작품 중에서는 가장 조금 더 뒤에 이야기가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닫힌 결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약간 또 열린 결말이라고 느껴져서 뒤에 이야기가 제가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를 계속 더 쳐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테니스 좀 취미를 붙여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테니스가 이건 안 되겠구나. 저는 뭔가 이렇게 도전할 때 그래도 너무 힘들지만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이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좋은 타이밍에 배두나 선배님께서 연습하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반해버린 거죠. 와, 저보다 심지어 나오신 그 횟수도 적으신데 운동신경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분발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쳐서 지금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장편 가능합니다. 네, 또 질문을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조이로라고 하고요. 네. 그 플랫폼 관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지은 씨는 첫 영화 데뷔를 스크린이 아니라 넷플릭스로 데뷔하셔서 그 소감이 궁금하고, TV 드라마 몇 편 하셨는데 TV 드라마랑 넷플릭스 영화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윤종신 씨는 기획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넷플릭스랑 얘기가 된 건 아닌 거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넷플릭스랑 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윤종신 씨 먼저 말씀을 좀 예.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기획할 때 사실은 이제 음악하고 똑같은 연계되는, 제가 음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음악과 영화의 비즈니스에 특히 흔히 말하는 컨텐츠가 풀리는 과정 속에서 저희 창작자들이 그게 창작자나 제작사가 허무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3년을 준비해서 단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나는, 예. 음원도 몇 개월 준비해서 단 하루 저녁 6시에 공개돼서 7시에 순위가 안 올라가면 망했다.
내지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긴 고민, 긴 제작 기간에 비해서 개봉하고 그리고 공개되고 하는 시점에 너무 마케팅과 모든 게 올인되고 거기에 흥망성쇠가 그 다음날 뉴스에서 성공 실패로 저희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사실은 넷플릭스를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플랫폼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강력한 플랫폼이 넷플릭스였지만 영원한 세일즈 기간이라는 거에 끌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릴리즈 되고 나면 첫날 반응, 첫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어떤 OTT 형식의 플랫폼으로 분명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작품의 흥망성쇠는 영원하다. 좀 길게 보면 1년 안에 아니면 짧게 보면 한 달, 두 달 안에도 스코어는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떤 구독자 베이스의 일정 취향의 사람들의 이 작품이 취향에 만든 사람들에게 플랫폼이 딜리버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이 좀 자리를 잡는다면 1년 뒤, 2년 뒤에 그 작품 봤어, 그 작품 봤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좀 길게 이 작품의 피드백을 즐기는 그런 창작자 내지는 제작사의 즐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넷플릭스 얘기가 여기서 자세히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처음에 블랙미러를 보면서 이 시리즈가 사실은 저희가 시리즈물을 해야겠다는 큰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예요. 블랙미러라든가 그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18분, 20분 이렇게 끊어지는 한 8부작짜리 영국 드라마인데 저는 그거를 폰으로도 보고 외부로도 보면서 분명히 이 시대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봤다는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콘텐츠가 퍼지는 방식으로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수가 2년, 3년 동안 제가 2년 후에 지금 만난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봐, 그거 좋아. 이거는 뭐냐면 개봉작은 그 주에 너 뭐 봤어? 그거 재밌더라, 재미없더라. 이 정말 단순한 평가로 끝나고 잊혀져요. 그런데 컨텐츠가 이렇게 소비되는 방식은 너무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 이유가 큽니다. 지난 영화 중에서 다시 봐야 될 영화들 또 플랫폼에서 이렇게 소비돼야 될 영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콘텐츠 시장에 꽤 중요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이 화두가 아니고 창작자들한테는 그리고 제작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스틱 스토리라고 회사도 바꾸면서까지도 우리는 이야기 만들자 그리고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컨텐츠의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자라는 쪽으로 탈바꿈을 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발표했는데 이 노래 몇 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저는 내년 내후년에도 이 노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목표가 바뀔 정도로 좀 컨텐츠를 대하는 방식이 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넷플릭스랑 결국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4월 5일 오픈됐을 때 그 첫날이 아니고 한 가을 정도에 잘 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 그리고 다른 방식의 결과의 기다림이 있는 아마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 씨는 어땠나요? TV 드라마 좀 차별점이 있었나요? 앞서서 감독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이 확실히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기를 하기에도 좀 더 자유롭게 열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진짜로 글을 쓰시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신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아까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스크린 데뷔를 넷플릭스로 하게 됐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단편 영화들은 스크린에 올라가지 않는 작품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건 당연히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나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래오래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로 남게 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영화 데뷔작이 그렇게 오래오래
기한 없이 계속해서 선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예,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들께 질문이 하나 있고 이지은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이 궁금하거든요. 아이유 씨를 보고 착상이 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이야기를 아이유라는 배우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그걸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감독님 중에 한 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지은 씨한테 궁금한 점은 가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약간 배반하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 기분 좋게 배반하는 걸 되게 즐기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4가지 작업 중에 뭐 장편 작업은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꼽으셨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자기와 달랐던 배반이 가장 컸던 작품이 있다면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중에 어떤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작업 중에 아이유 씨, 우리 이지은 씨를 놓고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는데 다 감독님들마다 그 타입들이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다 어쨌든 이지은 배우를 만나고 나서 약간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시나리오로 발전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그게 좀 통해서, 예. 콜라보의 되게 중요한 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은 씨한테 뭐 어떤 영감을 받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원래 있던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기자님께서 기분 좋은 배반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 작품들 중에 가장 본인과 달랐던. 저와 가장 달랐던 작품은 사실 또 다 조금씩 다르죠. 네, 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달랐던 2작품은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미 감독님의 러브세트에서 러브세트. 연기했던 그 역할과 필성 감독님의 그 썩지 않게 아주 오래해서 연기했던 은이라는 역할 2개가 저한테서 이런 모습을 보셨다고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할 정도로 되게 신선한 저에 대한 접근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키워드가 분노와 집착이었죠. 좀 달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기자님들께서 이 페르소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죄송하게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나 이제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네. 그렇다고 장편이나 긴 기간 동안의 작업들이 있으면 그런 작업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대작도 네. 필요하고 3-4년 동안 공을 들인 정말 그런 작품과 극장 개봉에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서 봐야 될 영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찬론을 펼치고요. 근데 컨텐츠의 표현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플랫폼에서 이런 방식으로 펼쳐나가는 것도 또 한 번 아마 관객들이나 대중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첨언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윤종신 씨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제작자로서 창작자로서 영화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를 이번에 또 페르소나를 통해서 단편도 많은 분들이 봐서 사랑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업 방식이 독특했던 만큼 그 현장감, 그 에너지, 그 신선함 그런 것들이 작품에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작품들을 보시고 또 그런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아주 즐거웠던 작품이었고 감독님들의 이런 2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독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4월 5일 페르소나 많은 관람 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필성 감독님.